미국사 철의 장막 아래 만들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미국의 소련의 유럽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서유럽 국가와 함께 구성한 공동방위기구인데,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거창하게 나토 회의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자본주의를 확산하는 데 멈추지 않고 전 세계의 패권을 노리고, 소련도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갈수록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초점은 유럽, 특히 동남부 유럽을 쟁탈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냉전이 시작되어 1946년 영국 전 총리 처칠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후 그가 사용한 철의 장막이란 단어가 단번에 유명해졌는데, 처칠은 유럽을 가로지르는 철의 장막 뒤에는 경찰 국가의 통제가 놓여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의 장막 앞에는 걱정스러운 요소가 버티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퍼진 공산주의는 기독교 문명에 대한 가혹한 도전이자 위험이라고 우려하면서 명확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형제 동맹을 맺어 원자폭탄 제조의 비밀을 독점하고 국제적인 무장 군사력을 갖춰야 하며, 양국이 전 세계의 핵 공군 기지를 이용해 국제연합 기구 밖에서 손잡고 소련에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루먼은 처칠의 연설을 열렬히 지지했는데, 1946년 3월 13일에 스탈린은 처칠의 연설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해 처칠과 그의 미국 친구들이 인종 우월주의를 퍼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자 처칠의 연설을 이용해 공산주의 팽창 반대 바람을 일으켜 냉전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1946년 3월 트루먼은 해리먼에게 이란 문제로 소련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불가리아 주재 미국 대사는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기 전에 그들에게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선동했고, 연합국 독일관리위원회 클레이 장군은 독일 주둔 소련 사령관에게 물품 인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번스는 연설에서 독일의 동부 지역 국경선인 오데르나잇의 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은 포츠담 협정을 수정할 것이고 중부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위기의 시작. 마셜 플랜이 시작된 후 미국은 서독 지원에 박차를 가했는데, 마셜은 유럽을 재건하려면 독일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독일의 생산을 회복하지 않으면 유럽의 경제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47년 8월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독일 산업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년 안에 미국, 영국의 점령 지구에서 철강 생산량을 연간 1070만 톤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미국과 영국은 루르 탄광의 관리권을 독일인에게 넘기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국 외무장관의 런던 회의가 결렬된 후 미국은 런던에서 6개국 회의를 열고 서독의 정부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런던 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은 1948년 3월 20일에 연합국의 독일관리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자국 점령 지역을 지나는 미국인의 신분증과 모든 화물을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를린으로 가는 교통을 제한하겠다고 통지했는데, 4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2차 런던 회의가 진행된 결과 6월 7일에 성명을 발표해 독일의 서방 측 점령 지역에서 서독 정부를 건설할 것을 독일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의 서방 측 점령 지역에서 일방적인 화폐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선포하자, 소련이 19일에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베를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본에서 열린 서독입법회의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초안이 작성되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3국은 기본법을 비준해 독일 서부에 독일연방공화국을 세우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5월 14일에 서방 측 점령 지역에서 의회 선거를 열어 연방의회를 조직했으며, 9월 12일에 제1대 연방총리로 당선된 콘라드 아데나워가 본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맞서 10월 7일에 소련 점령 지구 내의 독일인민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독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오토 그로테보리 임시정부를 조직해 독일은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북대서양동맹은 세계 주요 국제기구 중 하나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 32개의 회원국들 간의 정치 및 군사 동맹인데, 회원국들은 안보 및 방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토는 유럽과 북미 양 대륙 간의 정치 및 안보 협력을 위한 독특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위 및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무력 대응에 나서는데, 북대서양 조약 제5조 또는 유엔 위임에 따라 단독 혹은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수행합니다. 나토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고수하는데, 나토의 전략 개념은 이 군사 동맹의 핵심 문서로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를 재확인합니다. 1948년 3월 5일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 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 회담했는데, 그들은 군사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브뤼셀 조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3월 17일에 5개국의 외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50년 기한의 조약에 공식 서명했고, 7월 6일에 미국, 캐나다, 그 밖의 브뤼셀 조약 기구 회원국들은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어 집단 안보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9월 9일에 열린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는 토론 비망록인 워싱턴 문건을 통과시켰는데, 이 문건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성격, 범위, 체결국의 의무 및 다른 유럽 기구와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1949년 4월 4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포르투갈 12개국 외무장관이 워싱턴의 국무원 회의실에서 북대서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에는 서문과 14개 조항이 있는데, 체결국은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의 한 나라 또는 여러 체결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체약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는 제5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렇게 통일된 군사 지휘 체계를 갖추었고, 그 후 유럽연합 군사령부, 대서양연합 군사령부, 해협사령부, 캐나다 미국 지역 플랜팀이 순서대로 창립되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정치, 군사적으로 서유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유럽 대륙에서 소련과 동유럽을 억제하는 부채꼴 포위권을 조직한 것입니다. 한편 나토의 집단방위원 측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슬란드 공격 언급에 의해 다시 화제가 되는데, 미국이 덴마크령인 아이슬란드를 무력으로 공격하면 나토가 이 국가 전체가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아이슬란드 공격을 꺼낸 것은 이전까지 관세 협정에서 써먹었던 방식 그대로 무력 공격을 내세우며 결국 아이슬란드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워낙 예측불허의 인물이라서. 오늘 미국사는 철의 장막 아래 만들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였습니다.